얘네들이 폐지가 돼요. 자, 그리고 1946년도에는요, 경무국을 경무부로 승격합니다. 경무부로 승격을 해요. 자, 그리고 1947년도에는 중요한 게 뭐죠? 중앙경찰위원회, 여기도 6인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 자, 이게 설치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948년도에는요, 경무부를 또 다시 치안국으로 격화시킵니다. 1948년도입니다. 이게 경무부를 치안국으로 격화를 시켜버리고요. 자, 그 다음에 1949년, 자, 이때는 우리가 이제 암기하는 것들 있죠. 연역 때문에 막 암기하잖아요. 사고 나면 병원 가고 이렇게, 그죠? 49년도에는 경찰 병원 들어가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53년도입니다. 자, 이때 두 개 알고 계셔야 되죠. 해양경찰대 발족, 그리고 경직법. 그래서, 자, 해경들은 이렇게 해당이 있으면 경직되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가 막 줄줄 잡아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해경, 경직되면 보상, 저는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래요. 해경아, 경직되면 보상, 어디로? 육경으로. 자, 이렇게 암기를 하라고 하고요. 자, 53년도. 자, 그리고 55년도입니다. 55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사수설이 있죠. 그래서 옛날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수사. 경찰대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제가 오모모 교수님이라고 하는데, 수사에서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 책 이름이 오수사였어요. 오수사. 그거 아시는 분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쵸. 되게 잘하네, 이 친구. 그 아는 사람 처음 봤어요. 오수사.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분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암기하는 거예요. 오수사. 오가 길죠. 그래서 55년 오수사.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좀 경험했던 것들을 대입시켜가지고 머릿속에 넣는 게 가장 좋아요. 여러분들도 암기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수평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있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6년도네요. 자, 이때는, 이때도 66년도에도 두 개를 알고 계셔야 돼요. 두 개를. 경찰 윤리 현장 있죠? 경찰 윤리 현장과 그리고 경찰관 해외 주재관 제도를 신설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윤리 현장 있잖아요. 해외 주재관, 윤리 현장, 해윤, 이걸 육자로 봐요. 육자를 보고, 이때가 66년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윤땡, 이거 육땡이잖아요. 육땡, 땡. 그래가지고 해윤땡 이렇게 해버려요. 이렇게 하니까 저는 그렇게 잘 들어오더라고요. 66년도 육땡, 고스톱에서 육땡, 구땡 이러잖아요. 육자 두 개니까 육땡, 해윤땡. 그러니까 뭐랑 저기 해운대랑도 약간 비슷하고, 그죠? 해운땡.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69년도는 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하고는 항상 이렇게 해요. 69 경무법 이렇게 제가 풀어봐요. 지나가면서. 자, 69 경무법 이렇게 나와야 돼요. 숫자 나오면 한 대 맞고 이런 식입니다. 자, 69 경무법. 자, 그리고 70년도에는 별게 우리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전투경찰대 선시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냥 적어놓기만 하시고, 자, 1975년에는요, 자, 소방 업무가요, 민방위 본부로 이관이 됩니다. 소방 업무가 민방위 본부로 이관이 돼요. 자, 그리고 79년 경찰대 친구죠. 이거는 경찰대 친구. 자, 경찰대학 선시법 제정이 됐고, 자, 입교는 81년도부터 했어요. 그죠? 이때는 법만 만들어 놓고요. 법만 제정을 하고. 자, 그 다음에 1991년도를 한번 봅시다. 자, 91년도에는 뭘 만들었죠? 경찰법을 만들었죠. 경찰법. 자, 그리고 치안본부에서 이제 당연히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으로 승격이 됐을 것이고, 경찰청장이라든지 지방청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국립관청화가 됐을 것이고, 이런 것들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99년도에는요, 청문감사관 제도라는 게 생깁니다. 청문감사관 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자, 그리고 우리 운전면허 시험장 있죠? 운전면허 시험장을 책임 운영 기관화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돈 벌고 니네들이 알아서 관리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장을 책임 운영기관화 시켜버립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암기하려고 해요. 자, 청문 감사관 제도, 이 감사에다가 좀 포인트를 넣고, 자, 그리고 운전면허에서는요, 면허에다가 포인트를 넣었어요. 그래서 면허 감사 이렇게 암기를 해요. 면허 주면 감사하잖아요. 면허 주면 감사하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몇 년도라고요? 뽕나오네 땡, 99, 9땡. 그래서 면허 감사, 땡큐. 이렇게 면허 감사, 땡큐. 고마워. 이렇게. 자, 그리고 자 사이버 뭔가 2000 사이버 틱해요. 그죠? 사이버 2000. 자, 그리고 2005년도 여기에는 여청과 신설했다. 그죠? 그리고 경찰병원도 책임 운영화 시켰다. 자, 책임 운영 기관화 시켰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006년입니다. 2006년에는 뭐였죠? 제주자치경찰. 제주자치경찰이 출범했다. 제주자치경찰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 끝내고요. 이제는 경찰 법학 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경찰과 법치 인정 해가지고 쭉 나오는 것도 있고, 경찰과 그 법적 토대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 이쪽 부분은 볼 건데요. 자, 여기에서 그 법치 행정이 뭐죠? 행정기관 얘네들 행정할 때 법에 따라 해. 이거죠. 법에 따라 하는 거. 이게 법치행정이에요. 법치행정. 자, 그런데 오토 마이어라는 사람이 이 법치행정의 그 하위 원리들 세 가지를 만들었어요. 그죠? 뭐였죠? 세 가지가 법률의 법규 창조력, 그리고 하나 법률이 니네 행정보다 위하라는 거. 뭐예요? 그렇죠. 그 우위의 원칙, 법률 우위의 원칙. 자, 그리고 법이 없으면 하지 마. 니네들 극단적인 행위 같은 것도 하지 마. 이게 뭡니까? 그렇죠. 법률 유보의 원칙. 요 세 가지 기억하고 계시죠? 이거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래서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라는 게 있는데, 자, 요거는 뭐 다 알고 계십니다. 이거는 우리 주범이라는 게 있어요. 주범. 주범이라는 개념은 뭐 굉장히 많아요, 그죠? 뭐 사회주범, 사회주범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종교주범, 종교주범, 그리고 학교에서 뭐 지켜야 될 어떤 그런 주범, 이런 주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이런 주범들이 있는데, 이런 주범들, 이 주범들 중에서 특히 우리 법 관련해서는 우리의 우리 이런 국민들의 어떤 의무에 관련된 의무라든지 뭐 제한되는 거, 뭐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의무 같은 것들이 관련된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주범이라고 해요. 이것도 우리가 어떤 법에서 지켜야 돼요. 어떤 법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법 주범인데, 이렇게 사회 주범이 있고, 뭐 종교적인 주범이 있고, 법에도 지켜야 될 어떤 주범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국민의 권리라든지 의무에 관련된 것들, 자, 이거를 우리가 법규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의 법규, 이런 것들을, 이런 법규범을 우리가 법규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런 법규는 이런 우리 국회가 만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만든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얘기해요. 이건 그 적절한 그 적법 절차를 거쳐서 만든 것들, 그걸 우리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하는데, 이 법률로서만 이런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규가 뭐예요? 국민의 권리라든지 의무를 제한하는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이고, 자, 그리고 법률 우위의 원칙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법률 우위의 원칙을 법 어기지 마. 법 어기지 마.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 행정, 니네들은 법의 아래야. 니네들이 어떤 행정을 하더라도 법에 따라 해야 돼. 이런 거예요. 법 어기지 마. 그러니까 법이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법은 성문법이든 불문법이든 불문합니다. 다 포함돼요. 자, 그리고 모든 경찰 모든 경찰 활동에 다 적용이 돼요. 이 원칙은. 자, 그런데 법률 유보의 원칙이 있어요. 법률 유보의 원칙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법 없으면 하지 마요. 법 없으면 하지 마. 자, 법 없으면 하지 마. 그러니까 법이 있어야 니네는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법률 우위의 원칙 같은 경우에는요. 자, 제한하는 어떤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어기지 마. 법 어기지 마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약간 어떤 이제 소극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 거고요. 법률 유보의 원칙 같은 경우에는 법이 있어야 돼요. 법이 있으면 니네 법에 따라서 이렇게 활동해. 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적극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법률 유보의 원칙 같은 경우에는요. 법이 없는 경우에 문제가 돼요. 왜? 법이 없는데 경찰 마음대로 경찰이 이런 데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공찬용의 어떤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요 법률 유보의 원칙은요 행정의 어떤 일정 영역에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어떤 이제 경찰이 국민의 위에 있다, 좀 우위에서 그러니까 우월한 위치에서 어떤 명령 강제를 한다. 자, 이런 부분에는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권력적인 게 아니라 어떤 서비스라든지 권력적이지 않은 동등한 그런 쪽에서는 이게 또 적용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영역이 있다라는 거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위임명령, 복귀명령,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요거는 요것만 좀 문제를 보면서 그냥 바로바로 설명드릴게요. 자, 위임명령은 법규명령이고 집행명령은 행정규칙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경찰법의 법1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경찰법의 법1에 나오는 거고, 법1에는 뭐가 있을까? 법1, 우리가 이게 법의 존재 형식,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우리 경찰법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1991년도에 만들어진 그 경찰법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경찰 행정을 하면서 경찰 작용을 하면서 어떤 필요한 법들, 경찰에 관련된 법들, 그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 근원이 어디냐?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 거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성문법원도 있을 것이고 글자로 된 법원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글자로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여기에 따라서 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걸 이제 글자가 안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불문법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성문법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문법원의 종류, 경찰법원의 종류에서 성문법원에는 가장 상위법이 뭐가 있습니까? 헌법이 있고, 자, 그 밑에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명령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치법이 있죠. 자, 그래서 이 1번 문제는요, 그 명령에 관한 거예요. 명령. 그런데 이게 법규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법규 명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규 명령. 자, 그런데 이 법규 명령 같은 경우에는요, 이걸 발동 형식에 따라서 나눠서 보기도 하고요. 내용에 따라서 보기도 해요. 발동 형식에 따라서는 대통령령 그리고 각 구역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고요. 내용에 따라서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위임명령, 위임명령 같은 경우에는요, 법률이라든지 상위 명령에서 위임한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위임한 내용에 대해서 제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집행명령 같은 경우에는 그냥 헌법 근거에 따라서 헌법에서 니네들은 그 헌법 95조에 보시면은요, 총리라든지 각 부장관은 직권으로 이런 어떤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직권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근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직권으로 법을 집행하기 위한 그런 규칙들을 이렇게 좀 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명령들을. 자, 이게 법규 명령과 이제 집행 명령에 관한 주된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명령에는 발동 형식에 따라 그리고 내용에 따라 그렇게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이 내용에는 위임 명령과
그리고 어떤 것들을 잘 집행하기 위해서 어떤 시행 세칙 같은 것들을 만들잖아요. 자, 이게 집행 명령이거든요. 자, 이 둘 다 이 명령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거 뭐 간단한 문제고. 자, 그런데 뭐 이게 뭐 한두 번 나온 게 아니고 이게 되게 잘 나와요. 1번 문제가. 그래서 이거는 어렵지 않은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위임 명령도 법규 명령이고 집행 명령도 법규 명령이다. 행정 규칙이라 해가지고 몇 번 나왔습니다. 이거 좀 조심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조리는 지방 의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조리는 뭡니까? 불문법원입니다. 불문법원. 불문법원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또 암기하시잖아요. 뭐 반, 판, 조, 그죠? 뭐 관습, 뭐 판례법, 뭐 이렇게 하는데, 자, 이 조리는 지방의회가 만든 게 아니라 불문법이에요. 불문법. 자, 지방의회가 만드는 거고요. 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 자, 의회가 만들면 뭡니까? 의회가 만드는 게 조례죠. 네, 조례. 의회가 만드는 걸 조례. 장이 만드는 게 뭡니까? 규칙이죠. 자치규칙. 규칙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같이 알고 계셔야 되겠고, 조례를 통해서 얼마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수도 있어요. 자, 이것도 좀 같이 알고 계셔야 되겠고, 자, 뭐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뭐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죠? 자, 조리가 아니다. 의회가 만드는 것은 조례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조례로서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장이 만든 규칙과 또 행정규칙, 이 구별도 하셔야 돼요. 그죠? 자, 이것도 좀 구별도 좀 해주시고. 자, 2번은 틀렸습니다. 조리가 아닙니다. 자, 3번. 경찰관청의 행위가 형식상 적법하다면 비례 원칙을 위반하더라도 위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X죠. 자, 경찰관청의 행위가 형식상 적법하다. 형식상 적법해야 되고, 자, 그리고 그 불문법원, 이게 불문법원 얘기하는 거잖아요. 비례 원칙, 이 조리에 있는 것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비례 원칙이라고 하면은 적필상 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암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죠? 적합하냐,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자, 상당성, 그리고 공익과 사익의 비교 형량. 자, 이런 것들. 자, 이것도 다 맞아떨어져야죠. 여기에서 이런 것들 위반되면은 그 경찰의 행위는 그 경찰 작용은 위법한 작용이 되는 거고 행위가 되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례 원칙을 위반하더라도 위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자, 위법의 문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번 보겠습니다. 대통령령, 총리령, 구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총리령 뭐 이런 것들 다 우리 사법법원이고 경찰법원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죠? 얘네들은 국민의 어떤 권리라든지 의무에 어떤 제한을 가하고 의무를 가하기도 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포를 필요로 합니다. 자, 요거는 며칠일까요? 자, 20일이에요, 기본적으로. 하지만 국민의 권리관계, 의무, 뭐 이런 거에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러면 적어도 30일 이후에 30일 좀 체크를 해주시고 30일 이후에 시행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0일, 30일.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14일이 틀린 거예요. 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자, 그런데 만약에 국민의 권리 제한이라든지 의무 부과를 한다. 그러면 30일이 지난 후부터 시행되도록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30일까지 같이 알고 계셔야 되겠고, 자, 행정규칙은 구속력을 갖고 있으므로 위반하면 반드시 위헌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그 지자체 장이 만드는 게 이제 규칙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규칙과는 별개로 행정부 내부, 그러니까 우리 경찰 내부 단속을 위해서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내부적 효력만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위반한 행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징계를 때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경찰관이 뭐 직무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내부적으로만 적용되는, 이런
요거를 적용해가지고 어떤 행위를 할 때, 요거 지켜서 해야 돼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위반해버린 거예요. 안 지키고 그냥 일반 국민들한테 어떤 행위를 해버린 겁니다. 경찰 작용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뭐 훈령이라고 합시다. 자, 이 뭐 훈령 같은 거, 자, 이 훈령이 내부적 효력만 있는 것이지, 자, 외부적인 외부에 어떤 일반 국민들한테 미치는 것들은 아니에요. 그죠? 자, 이 경찰관이 이 내부적 효력이 있는 이 훈령을 위반해서 어떤 작용을 했다 하더라도 이 작용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작용이라는 뭐 허가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물리적인 뭐 작용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효가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게 무효입니까? 이 일반인한테 경찰관이 한 이 작용이 아니죠. 자, 이거는 무효가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는 뭐 무효, 취소의 사유가 되지 않아요. 자, 이걸 위반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내부적 구속력만 있는 것이 외부적으로는 효력이 없어요. 우리만 단속하는 거예요. 경찰관들만, 여러분들만 단속하는 것이,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부인, 그러니까 일반 국민한테 어떤 작용을 한 것, 여기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미치는 경우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또 행정법 하신 분들은 배웠을 텐데, 자, 거기까지는 안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반드시 위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거 X가 되겠고요. 5번 X가 되겠고요. 훈령까지 보시죠. 훈령까지. 자, 6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훈령과 직무 명령을 바라기 위해서는 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 훈령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 그죠? 내부적 효력만 있는 것들. 자, 요거는 그냥 발령시예요. 효력 발령시도 그냥 뭐 도달식, 도달되면 효력 발생하는 거고 공포할 필요도 없고. 자, 우리 법률 법률 맨날 뭐 법 개정돼서 맨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훈령, 그 내부 규칙입니다. 내부 규칙,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것도 다 보니까, 그죠? 법처럼 이렇게 대하고는 있지만, 자, 얘네들 어때요? 우리한테 알려주고 바뀌어요? 아니잖아. 그냥 갑자기 띡 넣어놓고 갑자기 그 선생님들 와가지고 뭐 또 추가됐네 그러면 띡 주죠. 그쵸? 법률상에 법이 없습니다. 지들 마음대로 지들이라고 죄송합니다. 자, 그분들 마음대로 뭐 필요해. 왜 법을 바로 만드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법률상의 근거가 필요하다. S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7번부터는 내일 보시죠. 내일. 공부하실 거 준비하셔야죠. 여기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